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오가닉 티 코스메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분명 매력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기업,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상당한 재무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하면 다소 좀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의 논의의 핵심입니다. 과연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어려운 시기를 딛고 성장 잠재력을 터뜨릴 유망한 투자처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재무적 위험과 최근 주가 움직임에 내재된 투기적 요소를 고려할 때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상일까요? 오늘 저희는 최근 발표된 관련 산업 보고서나 기업 공시자료, 이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시장의 기회와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보여주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 이 회사가 가진 긍정적인 미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반면에 저는 회사가 현재 처한 그 냉혹한 재무 현실하고요, 또 최근 주가 변동성이 내포한 위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신중하고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기관에 따라 5%대에서 높게는 12% 이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 환경, 그리고 성분 투명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특히 구매력이 커지고 있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어떤 가치 소비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변화거든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한 회사의 구체적인 움직임입니다. 최근 발표된 유상증자 계획, 그러니까 기존 주주나 새로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이걸 통해서 연구개발, R&D에 240억 원, 그리고 기존 채무상환 같은 매입대금에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건요, 단순한 자금 수요를 넘어서는 겁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차폴리페놀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이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성분이 항산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최근 클린뷰티나 더마 코스메틱 트렌드와 맞물려서 경쟁이 치열한 유기농 시장에서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 라인 확장이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뒷받침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주력인 유아용 화장품 외에 패션 사업으로의 진출, 이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다각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자회사 설립이나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 같은 해외 시장 공략도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D2C, 그러니까 중간 유통 없이 자사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모델을 강화하는 것은 유통비용 절감뿐 아니라 귀중한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서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물론 202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죠.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 폭이 각각 17.8%, 13.5% 줄었다는 점,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매출 증대를 동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10월 30일 주가가 하루 만에 29.87%, 거의 30% 가까이 급등한 현상도 단순히 외부 뉴스의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같은 거시적 요인도 있겠지만 이건 회사가 추진 중인 중국 시장 공략, 또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고성장 산업 내에서 명확한 성장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재무적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과도기적 현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투자 매력은 충분히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개별 기업, 특히 오가닉 티 코스메틱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드러난 객관적인 지표들은 사실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액이 1,647억 원인데 영업 손실, 그러니까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이 무려 64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같은 걸 다 제외한 최종 순손실, 당기 순손실이 475억 원에 달해요. 매출액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영업 손실 규모는 이게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202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8%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회사의 핵심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죠.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손실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이게 약간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매출 증대가 아니라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의 비용 절감,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을 축소했다거나 구조조정 같은 것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건 지속 가능한 개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회사의 누적 적자가 자본금마저 넘어서는 상태, 즉 자본 잠식에 빠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상장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최근 주가 급등 현상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변화 없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같은 외부 뉴스에 편승해서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등한다. 이건 전형적인 단기 수급 쏠림에 따른 투기적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건 기업의 내재 가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내재된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재무 위험 외에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기존의 대형 화장품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기농이라는 가치만으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에도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주요 시장으로 삼으려는 중국이나 새로 진출하려는 미국 같은 해외 시장의 규제 변화, 이거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수입니다. 화장품 성분 규제나 통관 절차 같은 것들은 언제든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추진 중인 패션 사업 진출이나 해외 시장 확장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전략 실행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화장품하고 패션은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르고 해외 시장 개척 행위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유기농 시장의 장밋빛 전망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안고 있는 위험 요인들이 너무나 큽니다. 심각한 재무 상태, 높은 주가 변동성, 그리고 전략 실행의 불확실성,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하며 현재 주가는 기업의 실질 가치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손실 축소를 단순히 비용 절감만으로 평가절하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손실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될 자금은 말씀하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R&D 투자와 신시장 개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건 회사가 단순히 연명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죠. 2024년 결산 기준 자산 총계가 3,345억 원인데 부채 총계는 662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 자체는 아직 극단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자본 총계 감소는 우려되지만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재무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글쎄요, 부채 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진짜 문제는 현금 흐름하고 지속적인 적자 구조입니다. 연간 6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은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해도 버텨내기 힘든 규모예요.
유상증자가 성공한다고 쳐도 그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돼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죠. 증자는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그 자본 잠식 위험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 총계 2,684억 원이 현재의 손실 속도라면 글쎄요, 몇 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 회사가 그 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은 막혀있던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거든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중국 시장 공략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 잠재력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차 폴리페놀 신제품이나 미국 시장 진출 같은 자체적인 성장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때로 단기 재무지표보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미래의 가치라는 것이 너무 불확실하고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실적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주가는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오가닉 티 코스메틱처럼 재무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가 외부 요인에 따라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은 투기적 성향이 매우 짙다는 반증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투자하라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이 실제 이 회사의 중국 매출 증대로 얼마나 또 언제쯤 이어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현재 주가가 회사의 실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신규 성장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폴리페놀 기능성 화장품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에요. 이미 포화 상태인 일본 유기농 시장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효능을 중시하는 더마 코스메틱이나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패션 사업 진출도 마찬가지예요. 타겟 고객층이 유사하다면 뷰티와 패션을 연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미국 시장 공략 역시 리스크는 있지만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를 고려할 때는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과 D2C 강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건 무리수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들이 너무 험난해 보입니다. 차 폴리페놀이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이미 시장에는 수많은 기능성 화장품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 없이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과거 RDD 투자가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진 뚜렷한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패션 사업은 더 큰 문제입니다. 화장품하고 패션은 재고 관리, 생산 방식, 유행 주기, 마케팅 전략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산업이에요. 전문성 없이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핵심 사업인 화장품의 발목을 잡고 귀중한 경영 자원만 낭비할 위협이 훨씬 커 보입니다.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죠. 인도네시아는 시장 잠재력은 크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유통망 확보가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미 성숙한 시장이라 진입 장벽이 높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각기 다른 문화와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D2C 강화도 좋지만 온라인 경쟁 심화로 광고비 부담은 커지고 이것만으로 전체적인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핵심 역량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여러 전선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요? 결국 시장의 잠재력을 회사의 역량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급성장하는 유기농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 차별화된 R&D, 과감한 신사업 및 해외 진출, 그리고 유통구조 혁신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노를 젓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파도가 높고 항해가 쉽진 않겠지만 이 변화와 도전을 통해 회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아무리 유망해도 배 자체, 그러니까 회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의 현재 재무 상태는 매우 취약하고 핵심 사업의 경쟁력은 의문부호가 붙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들은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 위험이 더 커 보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즉 재무위기를 끄고 핵심 사업에서 확실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잠재력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 보입니다. 이 회사가 과연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실행 능력과 재무적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유길농 화장품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속에서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자금 조달, 차별화된 R&D 투자, 사업 영역 확장과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온라인 중심의 유통 혁신 전략은 현재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충분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대로 저는 회사가 당면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 실질적인 실적 개선 없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투기적인 주가 흐름, 그리고 핵심 역량과 좀 동떨어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르는 높은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에는 매우 높은 위험이 따른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라는 한 기업을 둘러싼 매우 다른 두 가지의 시각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양측 모두 유기농 화장품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라는 특정 기업이 과연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된 재무 상태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주가 변동의 의미, 신규 전략의 타당성 같은 다양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가닉 티 코스메틱과 관련 정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결론과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